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마을마다 있는 이런 극장들이 있어서 거기서 관객분들을 뵈면은 이제 본인들이 사시는 공간에서 제 작품을 보는 거라 이야기를 나누고 할 때 너무 그 기억에도 남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와서 극장 다시 보니까 이런 극장이 정말 잘 운영돼서 극장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작품들을 어린 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뽀로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이게 문턱이 닳도록 어르신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재홍 감독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소연인데요. 이 극장하고 저도 인연이 있어서 오늘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오랜만에 보시면 또 다른 감상이 있을 텐데요. 이 애니메이션이 벌써 기획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국 단편 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만든 케이스인데요. 감독님께서 어떻게 이거 작품을 기획하시고 준비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른분들하고 아이분들이 같이 계시니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사람의 노고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라 그냥 이렇게 가치와 의미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해가면서 한쪽으로 늘 아쉬웠던 게 뭔가 우리나라에는 왜 일정 기간 동안에 한국 분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아이분들이 뽀로로 정도를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이제 생각이 조금 우리가 흔히 이제 지성과 이성이 깨이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데 그때쯤 됐을 때 만날 수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헐리우드나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원체 잘 만들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자국의 풍경과 사람들을 그린 애니메이션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열심히 관객분들한테 평가를 받아가는 그런 상업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 단편 문학으로 아이분들이 조금 어른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어르신분들은 또 다른 것 때문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낯설어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본인들이 살아오시고 애를 쓰신 우리나라의 그 이전의 과정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제가 한글을 또 유난히 사랑하는 것도 있어서 한글로 된 한국 문학이 애니메이션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좀 더 편안하게 읽히면 좋겠다 이런 어찌 보면 이 단편 문학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목표를 정확히 가지고 한 작품이라 만들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단편 문학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의 GV를 준비하면서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요즘 친구들은 뜻을 많이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들었던 단어인데 지금 쓰지 않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과 그 의미들을 어떻게 애니메이션에 담아냈을까 하면서 정말 이제 대사나 이런 거를 되게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그런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사를 정리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라인 사이에 그림들을 어떻게 채워 넣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이제 언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부분은 단편 문학을 하면서 기분도 좋고 또 힘들기도 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안에 그런 언어들을 조금 풀어가지고 성우분들한테 부탁도 하고 대본을 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단편 문학 작품은 일반 영화들하고 극장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한 1000개관을 확보해서 관객이 100만 들고
이럴 확률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작품이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의 선택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그 작품 속에 들어가는 말 자체는 지금은 없는 뭐 옛날 말 이런 부분들을 일부러 빼지 않고 작품에다 그대로 넣어가지고 그 어쨌든 그림이기 때문에 앞뒤 상황을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넣으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서나 이런 때 그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아이분들이 아는 척을 하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이 애니메이션은 뭐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이 단편 문학은 조금 어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좋겠더라고요. 아 얘들아 저 경성시대의 거리가 옛날에 서울이었고 지금 우리는 저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뭐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렇게 어른분들이 조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가급적 원작의 느낌이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그 글이 그림이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 단편 문학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애니메이션으로 안 만든 이유를 제가 이제 만들면서 느낀 거는 단편 문학은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일정 나이대가 되신 분들은 머릿속에 충분히 다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글만 딱 봐도 작품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셔가지고 함부로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면은 금방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한 메밀꽃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셨을 것 같고 저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글로 된 것들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관객분들이 그거를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우리 단편 문학은 이런 느낌들이 글 안에 있었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정성껏 잘 드리기 위해서 자료도 많이 찾고 발품도 많이 찾으면서 노력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완성해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도 정말 보증이 잘 된 것 같다. 막 저도 이제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정말 그 재미난 일들은 많았는데 조금 그냥 다른 의미로다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이것도 아이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경성시대를 예를 들면은 지금 실사영화나 이런 쪽에서의 경성시대는 굉장히 모던하고 화려하고 그 화려함이라는 게 반짝인다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그려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애니메이션 할 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뭔가를 과장해서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이제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뭐랄까 실사영화가 주지 못하는 온전하게 직시하고 그때를 제대로 그리는 것을 애니메이션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극만 보더라도 한국 그 사극에 나오는 주인공 분들이 뭐 비단 옷을 입고 막 여기 한복에도 견장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사실 한복 같은 경우도 예전에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공주들조차도 비단 한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인 임금에게 막 부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보시는 분들한테 다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복이 이제 그렇게 변형되고 그 다음에 경성거리도 그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거는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의상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적대기를 거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나 일본인 관광객들에 의해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남루하고 비루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영화적 장치로다가 예쁘게 눈에 들게 이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관객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애니메이션한테 왔더라고요. 지금은 실사 영화들을 보면 막 경성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예쁘고 이렇게 멋있게 그려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서울은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특수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산가옥 그래가지고 적의 재산이다 해가지고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한국은 그런 그 당시의 건물들을 잘 보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의 시각으로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건물이고 풍경들이라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 어른분들 그걸 보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애니메이션 할 때는 올바르게 표현했을 때 관객분들이 거기서 화려함을 찾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본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메밀꽃 필름의 한복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느낌들이 관객분들이 잘 보실 수 있고, 또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한국을 어찌 보면 나름의 살짝 외국의 가정이 있는 것들을 아이분들이 우리 한복이 되게 남노한데 어느 게 진짜지 하면서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메밀꽃필 무렵 같은 경우는 그 보는 정말 행위 자체가 되게 영광이랄까, 되게 판타지를 많이 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평창 영화제에서도 또 감독님이 다른 작품을 또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요. 감독님도 메밀꽃필 무렵에 또 가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거를 표현할 때 정말 달빛에 어른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됐는지 그 작화하시면서 하셨던 고민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책상에 이제 앉아 있어야 해결이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앉아 있느냐가. 그런데 딱 한 번 이제는 스태프분들하고 여행 아닌 답사라는 이름으로 밖에 나갈 수 있는 때가 그런 이제 공간들을 찾으러 갈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봉평을 좀 자주 가가지고 이왕이면 더욱더 봉평의 풍경을 많이 이제 그리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형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가서 이효서 선생님은 여기서 어떤 안식을 찾으셨을까, 이런 느낌들, 우리나라의 그런 산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 안에 초가집도, 한국은 초가집도 지역별로다가 그런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가 기역자, 니은자, 디귿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보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단지 좀 어찌 보면은 그 고증에서 조금은 또 이제 또 멀어진 부분이 들판을 그릴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소나기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민둥산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왜곡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연의 풍광을 조금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앵글 선택을 통해 가지고 뭉뚱그리기도 하면서도 가까이 있는 그런 들녘의 풀들 이런 것들은 잘 그려내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메밀꽃 무렵 이제 그게 가장 힘들었었는데, 우리나라 화가분들이 그리신 메밀꽃 그림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밀꽃을 제대로 그릴까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택한 방법은 메밀꽃 하나하나를 그냥 들여다보고 온전하게 그리자. 그래서 무식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보자 쪽으로다가 메밀꽃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메밀꽃 그 밭을 지나가는 세 명의 인물을 이렇게 따라가면서도 제가 봤던 거는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는 별을 볼 수가 없는데 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도 보였고, 지금은 2D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거의 어떤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봤던 거는 돌 하나가 뚜루룩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언덕을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고 있구나, 막 이런 거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좀 재미를 찾으면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못 느꼈던 그런 풍광이고, 이야기 속에서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수뇌보 같은 사랑이랄까요? 정말 평생 한 사람을 가슴에 갖고 또 정말 자기 아들일 것 같은 그런 정말 동의를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표현도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어요. 왼손잡이다. 그거를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제 모를 것 같은데, 그거를 표현할 때도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왼손잡이가 100% 유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알고 있는데, 이효서 선생님이 그거를 쓰실 때만 하더라도 왼손잡이 이런 것들은 유전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른분들에게는 왼손잡이라는 것만으로도 둘이 부자가 틀림없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작가분이 의도하지 않은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지만 원작에서 유 선생님께서 그 왼손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 싶었던 것 정도는 너무 그거를 직설적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전달이 됐으면 좋아가지고 네, 지금 정도의 표현으로 딱 한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을 보면 이제 메밀꽃 필 무렵을 본 다음에 운수 좋은 날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봄봄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구성을 또 했을까 생각도 들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정말 사계절이 다 표현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단편을 하나하나 하시고 이렇게 장편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 계절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 뒤로는 이제 단편이 하나하나 개봉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세 개를 묶어서 개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영화에서 옴니버스는 잘 흥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흥행이 안 되는데 왜 시작할 때부터 세 개를 묶어서 하느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편문학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가 개봉한 2014년만 하더라도 지금의 환경하고 너무 달랐어요. 한국의 극장 환경이. 그 독립영화예술전용관도 지역마다 다 있었고 지금 이런 미디어 센터 이런 부분들이 막 점점 더 생겨나면서 문화의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막 확장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져도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선택을 안 해도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아서 단편문학 이 메밀꽃 필 무렵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인원수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 거치면서 아예 멀티플렉스만 있고 이렇게 돼서 이런 영화가 극장에 걸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아예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환경이 돼서 이렇게 옴니버스를 할 수 있는 걸 선택했고요. 근데 그 작품 안에서 한국 옛날의 사계절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는 너무 저희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특히 이제 이 작품들은 해외에서 상영을 많이 하고 올해도 벌써 해외 상영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해외 관객분들한테도 한국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그 작업을 하면서도 좋았고요. 물론 이제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는 그게 한국의 겨울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시대의 겨울인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게 조금 길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숨겨진 이제 의도가 되게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계절을 빼앗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상화 선생님 시인에도 빼앗긴들의 봄은 오는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전 세계인들이 봄을 벚꽃에 뺏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벚꽃 하면 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물론 이제 일본인들이 그 이제 워싱턴 DC 앞에 벚나무를 심고 이래 가면서 그런 자기 나라를 미화시키는 특이한 재주들이 많으셔가지고 벚꽃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도 모든 애니메이션에 봄을 표현할 때는 벚꽃을 등장해요. 너무 손쉽기도 하고 이미지가 너무 돼 있어서 아마 아이분들도 벚꽃 하면 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봄봄이라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우리 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안에 할미꽃, 진달래, 개나리꽃 이런 것들을 애써서 더 넣어가지고 당장에 뭐가 안 이루어져도 아이분들 머릿속에서 벚꽃의 봄도 있지만 우리 꽃의 봄은 다른 것도 있는 정도로 조금만 자각을 하시면 아마 아이분들이 나중에 크셔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상 일을 하시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 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봄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관객과의 대화할 때는 그런 이런 한국의 봄, 조선의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봄봄을 보면서 되게 해학과 풍자에만 이렇게 괜히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그 그림과 관련된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봉은 이제 판소리 창이 시작하면서 그 나레이션을 한다는 게 문학과 이 애니메이션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판소리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의 또 음악 사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 김유정 선생님은 특유의 이제 문체가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개그, 유머 이런 게 아니라 해학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김유정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 글 속에 너무 오들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우리의 판소리를 넣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김유정 선생님이 굉장히 짝사랑하신 분이 계세요. 평생을 짝사랑하셔가지고 그 하신 분이 판소리 하시는, 제가 지금 이름을 잠깐 박복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한테 쓴 편지만 하더라도 진짜 엄청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분을 동경하고 연모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공연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본인의 작품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또 더 들어서 이게 딱 일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물론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어쨌든 성숙을 한 뒤에 보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 이것도 그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스토커에 가까운,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김유정 선생님한테는 그런 그분의 판소리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면 너무 괜찮겠다 해서 콘티를 그릴 때부터 운율을 그렇게 짰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 소리를 그분 잊어먹었는데 요새 판소리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남상현, 네, 그분이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다행이구나. 하지만 김유정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한 분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좋은 날은 경성시대 그 음악이 어떨지 이제 모르겠는데, 많이 이제 노력을 하다가 그래도 그런 재즈풍의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트럼펫 연주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제 해서 이제 그런 음악을 넣었는데, 맨 마지막에 아마 그 집 앞인가, 그게 또 이제 또 이게 또 나중에 이런 게 정말 자료는 잘 찾아야 되는 게, 이제 그 집 앞에 또 홍남파 선생님 곡인데, 또 홍남파 선생님이 친일 그게 또 있으세요. 근데 현진건 선생님은 말 그대로 손기정 선생님이 일장기 말소 사건 때에 그 기자이기도 하실 정도로다가 그런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고, 이후에 상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그 엔딩곡을 홍남파 부분 노래를 하면서 제가 어찌 보면 디테일을 조금 놓친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항상 말씀을 드려서, 어린 분들도 나중에 창작을 하실 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하는 노력들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만들고 난 다음에 알게 됐는데, 그 운수 좋은 날에는 아내 얼굴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너무 그냥, 우리는 전후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그때 왜 인력거꾼이 그런 일본인들의 그런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점점 밀려나서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내를 때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너무 이해를 해가지고 소설로 받아들이는데, 외국 분들은 그거를 그냥 가정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이 한 가정이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그 폭력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지금도 현진건 선생님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한 게 별로 없는데 현진건 선생님한테 그 두 부분이 너무 크게 죄송해가지고 너무 두고두고 너무 생각이 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겠네요. 또 저희 문화 안에서 또 봤던 거와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먼저 질문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어른이라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감독님의 애니메이션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작품 활동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애니메이션 감독님 무엇이 좋은지 정말 그 개인적인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가 진짜로 코로나가 끝난 시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코로나하고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 그 학교도 그렇고 또 미국이나 이런 여러 다른 나라들도 환경들이 진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적으로는 이제 올해 드디어 아감이라고 구병모 선생님 소설 애니메이션이 이제 올해 완성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관객분들을 뵐 수 있고요. 아감이 정말 너무 좋아요. 이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짤막하게 잠깐 소개하면, 아가미의 그거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벼랑 끝에 몰린 40대 가장이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하는데 그 아이가 물속에서 살아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이제 살면서 그 이 직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에게 상처도 주고 저도 상처를 입었을 일일 텐데, 어떤 그런 상처가 사람에게는 아가미가 아닐까, 이런 느낌 때문에 아가미 작품이 너무 좋고 애를 써서 해서 올해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올해부터 당장 3월부터 이 단편문학은 LA하고 미국 대학 순회 공연, 순회 상영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가면서 또 관객분들한테 한국 애니메이션을 열심히 또 소개도 하고, 또 지금은 대중 가수나 이런 K-pop 이런 분들이 한국 문화를 어찌 보면 확 끌어올려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가는 길은 한국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는 길인 것 같은데, 이런 문학 작품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더 깊게 생각하고 우리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서 이제 그런 행사가 올해는 많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감독을 해서 좋은 거는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행운처럼 이 일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은 한 직업을 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어리신 분들 계신데 좀 죄송한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한테 보내는 유서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일을 택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말 하거든요. 내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안 오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싫은 얘기도 듣고 싶고 좋은 얘기도 듣기 싫은데,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내 장례식장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런 스태프들을 만나서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국 애니메이션은 한국이라는 구조가 좀 독특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을 OEM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일본 OEM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상장률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스태프분들이 동의를 해줘서 이런 단편문학 같은 작품도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도 좋고, 물론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을 한 것도 좋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을 해서 아이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좀 지루하시겠지만 훗날에 그냥 생각해보면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래도 엄마 아빠의 세대와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계기를 주는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것도 좋고요. 또 제가 그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중에는 안 마시거든요. 토요일만 손님들하고 마시는데, 그렇게 토요일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저랑 술을 먹어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도 너무 이 직업에 좋은 것 같고, 좋은 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연필로 명상하기 그 이제 위치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지금 구성을 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위치는 명동에 있거든요. 명동 남산 밑에 있어서 거기 그 입구에는 작은 갤러리가 있어서 뭐 누구든지 지나다니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안쪽 끝방에서 작업하는데 뭐 그 말씀하시면은 차다 한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명동 지나가시다 보면은 남산 케이블카 타러 올라가는 그 중간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스태프들하고 작업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도 네.
네, 제가 그 오늘 상영한 그 단편 그 소설 중학교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오늘 이걸 영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따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영상이 정말 그 소설의 원작에 충실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됐더라고요. 영상미도 참 아름답고요. 오늘 잘 봤습니다. 지금 한국이 K 웹툰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 감독님께서는 진로를 선택하셨을 때 그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 어떤 그 계기가 있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뭐라 그럴까 그 어릴 때 읽으셨던 기억으로 이런 장소에 일부러 오셔서 애니메이션을 봐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선생님의 어떤 그런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서도 너무 보기 좋아서 네 감사하다는 말도 함께 드리고요. 그 정말 K자 붙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K자 붙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런데 유독 많은 분들이 K자가 안 붙는 게 딱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은 KK가 붙어서 널리 뻗어나가는데 애니메이션만 딱 안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OEM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그냥 남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그리는 것에 더 산업적인 측면으로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뭐랄까 애니메이션이 기회가 없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은 유독 그 숙성의 기간이 길대요. 그게 길어가지고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겨울연가라는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 어떤 평론가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겨울연가로다가 일본 아주머니 주머니에 돈을 가져온 대신에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우리의 영혼을 내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애니메이션은 숙성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리는 20-30년의 숙성의 기간 동안에 일본 분들은 다양한 원작과 다양한 기술의 축적과 이런 것들로 지금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전 일본 애니메이션만 있을 정도로 애니메이션이 완벽히 그냥 그걸 이루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런 기회들을 이런 것들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뭐 제 직업 하나가 아쉽다고 다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BTS나 이런 분들도 너무 잘 하시는 거 이면에는 김광석, 조용필, 주현미 뭐 이런 분들의 과정이 있어서 대중가요가 잘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는 김광석도 없고 조용필도 없고 서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편문학이나 이런 작품들이 저희가 하는 작품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제가 하는 작품들이 저도 애써서 그 K자를 붙일 수 있는 곳까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웹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많은 세계인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잘 되고 있는 거에다가 부정적인 말을 이제 붙일 수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조금 다양성이 넓어져 가지고 예전에 홍콩 영화가 우리가 너무 사랑했는데 총만 쏘다 끝났잖아요. 홍콩 영화가. 그래서 한국 웹툰이 총을 쏘고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 지금 아이들 분들한테 영감을 주니까 그것도 너무 좋지만 조금 더 웹툰으로도 다양한 게 있어서 여기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의 삶도 웹툰으로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고 우리 문화도 볼 수 있는 다양성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상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그 음악적인 퀄리티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관여나 클래식 것도 나오고 국악기를 사용하는 것도 나오고 재즈도 정말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데 정말 그게 장면하고 너무 잘 어우러져서 전혀 괴리감 없이 느껴지고 되게 듣는 재미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런 장르적인 부분들이나 장면을
뭐 인점 아웃점 이런 거를 감독님께서 직접 그 디렉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 음악을 하신 분이 우리가 KTX 타면은 내릴 때 나오는 그 검은 고 소리 있잖아요. 그거 작곡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림 그 어떤 데 보면은 예술을 분류할 수 없지만 그걸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1등이 음악이래요. 2등이 그림이고. 근데 그림 그리는 저희는 음악을 늘 항상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음악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작품을 영화를 만들 때 나중에 이제는 어쨌든 그림을 그렸는데 의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음악가 성우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는 써서 그랬지만 이 아쉬움을 성우분들이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음악 하시는 감독님하고 물론 이제 큰 틀의 의견을 드리면서 감독님이 계속 의견 보내주시면 여기부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논의를 정말 많이 이제 거치면서 작업을 하고 또 단편문학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20, 30년대 풍경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는 낡음으로다가도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악이 잘 들어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많이 거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에만 집중을 하니까 음악은 정말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뭐라 그러지 그런 준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품 할 때부터 이 작품은 이런 음악 느낌들을 계속 수집해가지고 음악 하시는 감독님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아까 그 마지막에 그 집 앞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 너무 좋아하는 가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곡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전 우리나라 대중가요 지금 이제 어리신 분들 곡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옛날 그 대중가요 좋아하는 게 저는 가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도 이 가사를 외국 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 앞 같은 경우도 가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곡 한 편을 어떻게 넣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메밀꽃 필무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판소리 위주로 가면은 그럴 수 있어서 다른 느낌으로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했는데 한 5년 전인가 여기 국립국악원에서 우리가 이제 디즈니 클래식 연주, 지브리 연주 이런 거 듣잖아요. 근데 이 매운범 가지고 그 감독님이 국립국악당에서 가장 큰 데에서 실제 연주자들하고 그림을 틀어놓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우시는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음악과 우리의 이런 것들이 주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구나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4, 5년 전에 잠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문화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되는 것에 손을 더 얹기를 많은 기업들이 희망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오히려 다양성의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읽을 때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도 이 따뜻했던 기억이 남아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위주로 너무 흘러가서 지금 보면서 너무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작가님 중에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 같은 거 있으면 작품 소개 많잖아요. 작품은 책 아니면 애니메이션이요? 아무거나요. 네. 네. 이제 어떤 그 좋은 이야기는 이게 대상이 누구인가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 아이분한테 이렇게 특별한 엄마를 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저 아이분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좀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의 1, 2등만 관심이 있으셨지 저는 책 읽는다고 너무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오는 부모님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그 조금 더 딴 얘기인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학교에서 단체 관람할 때 예전에 5, 6년 전에는 선생님들이 아이분들한테 이 영화가 유명하진 않지만 내가 이 영화를 내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런 독립예술영화 같은 것들을 독립예술 전용관에 가서 선생님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아이들이
반은 졸고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인생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선생님들이 그걸 못한대요. 왜냐면 그렇게 가면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아니 왜 멀티플렉스 같은 데 가서 마블 거를 안 보여주고 무슨 작은 영화관에 가가지고 졸린 영화를 보여줬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 일을 못한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뭐랄까 동네에 있는 작은 극장에 와서 아이가 반은 졸아도 제목만 알 수 있는, 또 책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 읽어도 머리글만 읽어도 아이한테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이분이 재미없게 보셨어도 그냥 머리글을 읽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모님을 둔 것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때 어른 때 저 사람이 한 얘기가 좀 괜찮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저도 책을 진짜 무지하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그러게 근래 애니메이션은 제가 아직 지금 작품은 제가 아직 지금은 아직 안 봤는데 켄 로치 감독의 요번에 나온 그 영화가 너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아직 못 보고 있는데 그런 거. 리논 피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났어. 그 리논 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너무 그 영화 너무 좋은 게 이제 아이가 버려지고 이렇게 말해도 눈물이 나와. 그래서 그 아이의 마지막 그 행복한 표정으로다가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리논 피트라는 영화 너무 좋고요. 책은 아가미 구룡모 선생님 것도 너무 좋고, 근데 근래에 읽은 게 너무 좋은 게 많은데 그냥 지금 딱 말하려고 하니까 제 생각이 안 나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소중한 날의 꿈을 보고 너무 좋아서 감독님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의 다른 작품도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오늘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영화를 보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작품을 영상을 보면서 또 느껴지는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역으로 보면 이 영화를 먼저 접하고 그 문학을 또 다시 한번 봤을 때 또 생각도 달라지고 또 느끼는 부분도 다를 것 같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전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메밀꽃 필 무렵에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런 꽃, 그런 걸 표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그런 콘티를 만들어서 실제로 페이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대략 작품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그림 작업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 단편문학이 있는데 이제 요 세 가지를 묶으셨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와 그리고 이후에 이 단편문학도 하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 영화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세 가지네요. 네. 그림 장수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1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시니까 1초에 24장을 다 그려요. 우리가 볼 때 부드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TV폰 같은 경우는 1초에 3프레임당 한 장씩을 넣어가지고 6장에서 8장 정도의 그림이 보여지고, 지브리 같은 경우는 24장은 아니어도 18장에서 20장 정도의 그림이 들어가서 이제 느끼실 때 그 정도 자연스러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 1초 안에 한 명만 움직일 때 이제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없다고 아예 그 TV판처럼 그렇게 6장, 8장으로는 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제 나름의 그런 연출 방법으로다가 그림을 적어도 12장에서 16장 또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보일 수 있을게 그런 연출을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소중한 날의 꿈에 보면은 학교에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응원하는 분들이 몇백 명 되잖아요. 그러면 1초인데도 한 몇천 장의 그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메밀꽃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아마 일주 동안 움직일 때 얘는 정지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12장 정도가 들어가야 움직임이 자연스러운데 이제 메밀꽃이 한 개일 때가 그렇고 이제 메밀꽃이 여러 개면은 있는 개수 플러스 12 곱하기를 하면 되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이상한 데에서 그 제작비가 확 많이 들고 의외로 별거 아니 엄청나 보이는 거는 또 비용이 안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 오는 거 같은 경우는 작화를 한두 개 한 다음에 어떤 효과를 줘서 하기 때문에 의외로 또 비용이 안 들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선정 이유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이 그 우리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정교과서여가지고 정부에서 교과서를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소나기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꼭 있어야 돼.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검정 교과서예요. 그래서 각 그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도나 이런 거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은 선생님들이 점점점 젊어질수록 옛날 것들을 선정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 작품을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한국은 어쨌든 역동적인 게 우리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소설들이 교과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할 말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얘야 너 소나기라는 거 알아 그러면 모르죠. 메밀꽃이 뭔지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할 때 그래도 교과서에 계속 들게 하는 역할, 그리고 설령 교과서에 사라져도 아이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 근데 얼마 전에 부천에서 관객과에 대하는데 선생님이 그 말 하시더라고요. 젊은 선생님인데 소나기가 교과에서 빠졌는데 이 애니메이션 때문에 다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 너무 좋죠. 그냥 내 작품이 들어갔다 보다 그래도 우리가 미래 세대도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분들이 애쓰신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문화고 그런 것들이 조금 몇 작품 정도는 계속까지 가서 아이들이 그래도 운수 좋은 날 그래도 소나기는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지만 빨리빨리 사라지고 있는 순으로 이렇게 넣게 됐고요. 단편문학은 문효도를 끝으로 이제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극장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지금은 이런 작품을 극장에서 보려고 이렇게 선택을 아예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단체 관람도 하시고 부모님들이 그냥 와볼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뭔가가 확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극장에서 소비가 될 확률이 없고, 근데 또 반대로 해외에서는 우리를 더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써서 알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미야자키 감독도 그랬잖아요. 자기 작품은 일본인을 위한 거지 다른 세계를 위한 게 아니다. 내 이웃이 먼저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희망한다 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나라에 가서 문효도도 상도 타고 이러는데 그것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장에서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콘텐츠로서 이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효도까지는 끝냈는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돈 많은 어르신이 앞으로 우리나라 단편문학은 돈을 댈 테니까 끝까지 다 만들어줘. 이런 일을 가끔 로또처럼 꿈꾸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젊은 스태프들도 이제 저희 스태프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그리시고 태도도 좋은 분들이라 이분들이 그래도 젊은 관객분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고 싶지 너무 어른의 가치와 의미 때문에 그분들의 재능이 이렇게 묵히는 거는 또 저도 반대여가지고 문효도로다가 아쉽게 일단은 마무리를 해놨는데 그래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의 문학 작품들이 좋은 게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봉오리 삼룡이만 하더라도 저도 어릴 때는 그냥 신분을 넘어서는 이런 사랑 이런 게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애니메이션 하려고 제가 읽어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보다 어떤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그런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너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가치와 의미지 콘텐츠의 영역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단편문학은 문효도로 잠시 멈춥니다. 많이 아쉽네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세 작품 모두 다 개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감독님 개인적으로 애정하시는 작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다른 작품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효숙 선생님, 현진관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만나면 칭찬받고 싶었는데 이 한마디로 잘못하면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막 이건 우문현답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진짜 한 작품을 가지고 여러 스타일로 제가 만들어 본 게 아니라 다양한 걸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그냥 단편 문학이라는 통칭으로다가는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온 게 너무 좋고요. 사실 이 작품, 이 단편 문학들이 그냥 외면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영화예요. 그냥 우리나라 거를, 그 옛날 거를 그냥 애니메이션을 했어. 그것도 원작에 가깝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인데, 이게 이 작품이 개봉할 때도 독립영화 부분 관객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틀림없이 그걸 봐주신 분들 중에서 무언가 꿈틀거림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미디어 센터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냥 아이분들이 앉아서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고, 한 시간이 어떻게 갔어? 이런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그래도 문화라는 측면으로 이 작품을 발견해 주셔서 이렇게 상영도 해주시고, 또 그거를 애써 이 추운 날씨에 오셔서 봐주시고, 틀림없이 아이분들이 조실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부모님들한테 너무 고마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산업의 영역이 아니라 문화의 영역이라는 걸 너무 느껴요. 산업의 영역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제가 너무 느끼고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이 단편문학은 정말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께는 감독님이 가져오신 귀한 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정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실까요? 만약에 꼭 이따 하지 않으시면 집에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얼굴 캐리커처를 그려주실 예정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그림이고 이 시간이 진짜 귀하게 느껴지시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요. 이제 감독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주의 아카데미라는 극장이 있었는데 사라지게 됐거든요. 근데 뭐 결정이 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영상미디어센터의 이런 극장은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극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것만이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작품 할 때마다 여기 와서 여기 아이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잘 만나가면서 할 수 있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고, 또 여기 팀장님 말씀 잠깐 듣는데, 그 한국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문화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열매만 따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열려져 있는 열매만 따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제작품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은 뿌리를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여기고, 아이분들이나 어르신분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일을 할 때에는 상처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했는데 사람은 몇 명밖에 없고, 오시는 감독님한테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진짜 하나도 주눅들 일이 아닌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 훗날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기회가 많이 없는데, 제 후배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든 작품들도 여기서 상영을 해서 관객을 만나가고 하면은 너무 뜻깊고 했으면 좋겠고, 이 극장이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까지 멋지게 살아남아서, 답심리에 가면은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근사한 공간이 있어, 이런 것들을 꼭 기억되게끔 힘드셔도 힘을 내서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